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요즘 내신 1점대 학생들, 2점대 학생들 그런 어머님들의 문의가 많은 있습니다. 그 문의가 바로 면접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서 또 어떤 어머님은 면접은 수능 이후에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으세요. 엊그저께도 질문이 있고 어제도 질문이 있고 문자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면접도 컨설팅하면서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먼저 개인적인 주관이다라는 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훌륭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각기 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업체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면접 질문 이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 내신 1, 2등급 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3등급 때 초반 뭐 3등급 때 이게 지금 1, 2등급 때죠.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많아요. 특히 올해 수학 통합을 해갖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에 지금 굉장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 올해 무엇이 진짜 수능 최저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든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야 하는 일반고 학생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좀 일반고 학생, 지방 일반고 지금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좀 최저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면접만 오른 데 썼습니다. 대신 좀 좋았던 애들. 그래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까지 충족되었단 말이에요. 더구나가 정말 뭐 다른 교과 전형이 이번에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이 와 좋다라고 하죠. 물론 지방 일반고 학생들. 그런데 무엇이 있게 된 거죠? 지방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내신에 1점대 중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1점대 중반인데 6월 모평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1점대 중반으로 내신 1점대 중반으로 갈 대학교를 포기하고 내신 깎고 손해를 받아 2점대로 지원하는 학생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면접은 언제 준비해야 될까? 네, 맞습니다. 면접은 수능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접은 벼락치기로 준비하는 거죠. 벼락치기로 준비하면 될까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면접은 벼락치기로 절대 되지가 않아요. 더구나 면접은 자기소개서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면접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한 대략 2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요즘에 무엇이 있죠? 대학교들이 면접 기본 질문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이단 말이에요. 더구나 또 제시문 기반 면접이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서류 기반 전형 질문이라고 하면 생기부의 모든 활동과 독서 활동 상황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활동. 일단 기본 질문들과 생기부 정리가 간단할까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활동을 왜 했는지, 그 다음 뭘 배웠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혹시 이 점을 어떤 분야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이게 단발성으로 순식간에 끝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1.89, 1점대 후반 여학생 경희대 스대를 이제 보냈거든요. 갈 수는 없겠죠. 아니,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지방 일반고입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그 학생 경희대 스대 갔는데 그 학교에서 최초로 경희대 스대를 갔어요. 학생 수가 60명도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시골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한테 그랬어요. 너는 생활 기록부터 평범하다. 그러면 경희대 수다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면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뒤집으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면접 몇 개월 준비한지 아세요? 석 달, 3개월 반 정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기반 면접 매뉴얼도 작성하고 기본 면접 질문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작성을 대충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질문할 때 대답을 몇 초 해야 될까요?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나름 열심히 대답했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재보면 15초, 20초입니다. 대답을 15초, 20초 했다라고 하면 면접관이 어떻게 느낄까요? 최소 질문에 대한 대답은
55초, 50초에서 1분 사이에 해줘야 돼. 1분이 넘어가면 약간 좀 지루한 면이 있는데 50초에서 1분 사이에는 딱 적당합니다.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그다음 면접관은 그래도 많이 준비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50초에서 1분이에요. 그러면 50초에서 1분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답하기에 짧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50초에서 1분 되는요, 여러분들이 아리한글 워드 있잖아요. 7줄 반 글자 수, 글자 포인트, 크기가 10포인트입니다.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작성했을 때 7줄 반을 천천히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55초 정도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 문항마다 7줄 반을 작성하는 게 쉬울까요? 학생들 보면은 문항을 작성하는 거 보면은 7줄 반도 안 나옵니다. 한 2줄, 아니면 3줄 나와요. 그럼 3줄 한 번 더 읽고 나서 한번 시간 재봐 그러면 15초 나와요. 그렇게 한다면 면접관은 어떻게 느낄까? 이 점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정리하는데 수능 이후에 다 정리하겠다? 정리가 될까요? 설령 정리가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무엇이 있죠? 정리만 했다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리가 끝났으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죠? 네, 리허설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 할 때는 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는 비대면 좀 리허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화상으로. 그러면 화상으로 아예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수선하고 보기 싫어요. 정말 무엇 중에 자기도 뭐 못한 습관이 나오고 막 너무 경직되고, 그다음 이 시선 처리가 뭐 너무 어수선하고, 그 뭐 이 손은 뭐 코를 자주 만지고 얼굴 자주 만져 안고 뭐 이게 뭐 너무 어수선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꼴 보기 싫은데 평가자가 봤을 때 얼마나 어수선할까. 심지어 아이들이요, 떨려서 이제 그 번외 질문 하잖아요. 이제 꼬리 물기 질문하면 떨려가지고 질문도 잘 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리허설 4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아이들 여유를 가져요. 그럼 이제 자세가 차분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에 떨리는 현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떨리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숨이 가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째가지고 이렇게 숨이 가파하지 않는데 4번 정도 하게 되면 차분하게 말하고 숨 가품이 없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자연스러운 제스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장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번외 질문도 당황하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갑작스러운 번외 질문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럼 당연히 그 활동을 왜 했지? 뭘 배웠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진로에 어떤 도움을 주었지? 이것은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그 서류 기반 면접 질문의 준비가. 근데 이제 번외 질문이 혹시 이 점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영어 융합시킬 거야? 아니면 혹시 뭐 4차 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을까? 그냥 말해볼까? 이런 번외 좀 갑자기 던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잠깐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허설을 8번 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느낄 때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단지 그 대답을 할 때 단지 외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생각하면서 대답하는구나 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 실전 면접 가잖아요. 떨리지 않아요. 그때 차분하게 정말 면접을 대답을 할 때 깊이 생각을 하면서 대답하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아이들이 외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얘 다 외웠구나, 외웠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 앵무새처럼 저는 그래가지고요 어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뭐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점을 이렇게 하고 했고, 앞으로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아이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활동을 통해서 저는 어떤 점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진로에 보통 이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 점을 이렇게 차분하게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도 정확해요. 처음에는 눈을 못 마주쳐요, 어머님들. 왜 그 점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보통 우리 어머님들 아실까요? 아이야 사진 찍자 그러면 아이들 안 찍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사람 눈을 딱 쳐다보는 거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돌리거나 아래로 돌리거나
이렇게 옆으로 보는 아이들 굉장히 아니면 위로 보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리허설을 연습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선, 이제 카메라를 렌즈를 정확히 보고 그다음 면접관에 일단 면접관 눈을 명확히 보면서 이제 코 여기를 보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제스처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면접은 어머님들 좀 기억하시고 면접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은 아이가 얼마나 사고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이 진로와 관련돼서 노력을 해왔는지 깊이 있는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면접 역전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면접 역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고등학교 생활 준비하는 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특히 지방 일반고 학생들 수능 최저 충족시킨다는 거 어려운데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면접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접에 너무 갑자기 많이 비중을 차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수능에 최대한 올인하시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래도 면접 매뉴얼 작성하는 것은 그래도 10월 달 정도, 뭐 9월 달 말, 9월 말 뭐 한 달 반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2번 1시간 반 정도 하면 충분히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그 면접 매뉴얼은 저희가 지금 어플이 출시가 돼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플이 그때 뭐 제가 그 커뮤니티도 올렸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 그 다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이 모든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 공부방, 이 모든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이 어플에 다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 최초죠. 왜냐하면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보통 이제 대표적인 뭐 그런 교육정보 어플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외국인 학교, 그 다음 명지학교, 특수학교, 대학교는 안 들어갔는데 제가 욕심 너무 과해가지고 이 모든 정보를 다 통합해가지고 이거 집어넣느라고 이게 지금 계속 잘 구동이 되고 있는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지금 테스트는 조만간에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 맘띵 어플로 출시가 되면 8월 말 바로 제가 그 맘띵 매뉴얼은 바로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 여러분들은 바로 다운 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답변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은 어떤 번외지문 나올 것 같다라는 번외지문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서 9월 일단 9월 달부터 여러분들 아시죠? 원서 끝나잖아요. 그 대입 원서 작성하고 나서 면접 준비 들어가 늦지 않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